안녕하세요. 웨폰 테크입니다. 요즘 밀리터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KF-21 보라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KF-21과 관련해서 집중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F-35의 성능 개량 문제이죠. 한간에서는 KF-21 보라매 시제기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니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혹은 목리를 부리기 위해서 F-35에 대한 성능 개량을 제안했다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국산 전투기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무엇이든 현재 미국의 동기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기 개량에 투입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F-35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최신의 전투기죠. 우리나라에 초도기가 인도된 지는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F-35가 실전 배치가 된 지는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F-35의 1차 성능 개량 항목은 2020년대 중후반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는 것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F-35 2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가 된 이래에 현재까지 20여 대 이상이 도입이 되었고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추가 인수해서 1차 도입 등 40대를 전량 확보하게 됩니다. 즉 아직까지 도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기체라는 거죠. 그런데 록히드 마틴사에서 돌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40대의 F-35를 모두 개량하는 데에는 F-35 3-4대 가격인 3천억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개량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무기 체계도 발전되고요. 주변국과의 국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성능 개량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도돼서 실전 배치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최신의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벌써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F-35의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군과 방사청으로서는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능 개량에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최근 F-15K와 PCI 조기 경보기에 대한 개량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F-15K의 경우 2005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제 도입된 지 16년이 지나서 성능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15K는 두 차례에 거쳐서 총 61대가 도입이 되었고 이 중 2대가 추락을 해서 현재 5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대 도입에 7조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갔으니 대당 126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F-15K의 성능 개량을 공식화했고요. 1차 성능 개량에는 항제밍 안테나, 피하 식별 장치, 그리고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16 등의 장착으로 적의 전파 교란에 대비하고 보안 성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 진행이 돼요. 또한 2023년부터는 F-15K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 등을 장착해서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2차 성능 개량이 진행이 됩니다. 이는 중, 러, 일 등 주변국들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한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 수를 늘려나가는 데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개량입니다. 이 성능 개량 사업에 4조 600억 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F-15K 대당 68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꼴입니다. 이는 최초 도입 비용 7조 4천억 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물론 F-15K 같은 경우에는 F-35와는 달리 성능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PCI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4대의 PCI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우리는 1조 5천억 원 가량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량 비용으로 제시된 금액 또한 1조 5천억 가량이에요. 물론 F-15K와 PCI의 제조사인 보잉은 지금 현재 알려진 개량 비용이 부풀려져서 잘못 알려졌으며 최종 가격 협상은 알려진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기 판매 시스템인 FMS 계약이에요. FMS 계약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와 각종 무기체계, 수리부속, 물자 등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정부 대 정부 간 상한가 없는 계산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미국 방산업체와 FMS 계약을 통해 무기를 도입할 경우 방산업체에서 기체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무기 개량 비용이나 부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방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방식의 계약이죠. 좀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FMS 방식과 일반 상업 구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MS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양국 정부 간입니다. 반면 상업 구매의 경우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FMS 방식의 경우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가 협상을 해서 타결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구매국 정부에게 통보하는 반면 일반 상업 판매는 한국 정부가 직접 해당국의 방산업체와 구매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 방식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MS가 상한가가 없는 계산 계약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반 상업 판매는 확정 금액이 제시되는 확정 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이행을 위한 이행 보증금 또한 FMS의 경우에는 구매국인 우리가 부담하는 반면 일반 상업 거래에서는 판매하는 방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쟁 방지 해결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따져보았을 때 FMS 방식은 무기를 공급해주는 쪽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계약이고 일반 상업 판매의 경우에는 다소 구매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계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F-35 성능 개량이나 F-15K PSI의 성능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 또한 FMS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쯤 되면 왜 우리가 국산화에 그렇게도 목을 매는 것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일단 국산화된 무기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우리가 주로 무기를 구매하는 미국과의 실랑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수리 비용, 성능 개선 비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또한 준수한 무기 플랫폼은 창정기 산업 가운데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용 중인 F-35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서 수리를 받아야 할까요? 일본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F-35 정비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일본 간의 최악을 치닫는 외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투기를 일본에 가서 수리를 받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 본토에 있는 정비창으로 가자니 운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긴 정비기간, 그리고 창정비 중 발생하는 전력 공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가 되고 나면 결함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한국 정비창에서 수리가 가능해진다는 특장점이 있죠. 얼마 전에 F-15K의 실제 운용률이 80%에 미치지 못한다고 엄청난 비판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정비창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전투기의 부품을 떼서 결함기에 옮기는 정도의 긴급 수리로 겨우겨우 그 운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국산 전투기가 전력하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묻지 못할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산화 논의와 또한 국산화 시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무기 부문에서 미국이나 서방의 선진국들에게만 의존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시키고 내재화시켜서 무기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현재 미사일과 지상무기 체계, 그리고 KF-21 보라매를 통해서 시작된 전투기, 그리고 국산 잠수함과 군함 등 육해공 전군의 국산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꽤 준수한 성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국산화해서 기술을 내재화함을 통해서 더 이상 무기 패권을 다른 나라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이상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웹폰 테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